다음으로 교수님께 드릴 자료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담아요.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두 번째는 계략적인 연구의 내용, 세 번째는 연구 방법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보통 논문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죠. 그리고 논문 초록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 초록에 있는 내용이 일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논문 계획일 뿐인 거고, 그리고 실행된 게 아니니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사점이 뭘 것 같다, 이런 부분까지 쓸 수는 없는데, 그런데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예상되는 시사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너무 막연한데요. 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기술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똑같이 담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할 때 어떤 걸 신경을 쓰냐면 기존에 제가 생각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봐요. 그런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연구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나를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서 쓸 수 있으면 풀어서 쓰는데 그게 안 된다면 논문 제목이라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 제목을 보면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논문 제목 몇 개만 보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문 제목을 쓸 때는 너무 많이 쓰시면 또 도움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 내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제목들을 골라서 몇 개를 이렇게 쓰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많은 게 보는 사람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내 생각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정리하는 거는 이 주제가 앞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논문의 초록을 읽어보면 조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안의 내용들도 쭉 훑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강이라도 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메모했다가 활용하면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싶은 이유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는 게 내가 이 연구를 왜 하고 싶은가, 이 연구를 하는 게 어떤 타당성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정리하는 거는 기존 연구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한계가 그 논문의 자체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이 방향과는 좀 다른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까지는 뭔가 가지 않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다뤘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 연구 플러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요 하단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하시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부분만 잘 정리가 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님과의 처음 대화는 그래도 잘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꼭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논문 계획에 대해서 내 생각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진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적을 하시던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고, 그리고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하실 때, 아,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계략적인 연구의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보통 이 내용을 기술할 때는 안에 세부 항목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 중에서 제가 담는 거는 첫 번째는 주요 키워드들을 나열해요. 이 키워드들은 제가 앞에서 1차 자료 조사하고 2차 자료 조사할 때 이렇게 모아두었던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또 생각해낸 키워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것들을 담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시겠죠? 다음으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안을 나열합니다. 제가 담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연구 내용이 기반이 되는 어떤 기초 지식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기초 자료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출처들은 어떤 것들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방법에 대한 안을 쓰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방향성도 담고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뭐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석사학위 논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찾으면서 좀 제목을 봤을 때 의미 있는 학위 논문들은 그 안에 초록과 목차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방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니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제 경우에는 보통 제가 하려는 연구와 유사성이 있는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참고하는 것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교수님께 정보를 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내가 뭘 딱 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연구 방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기간도 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고요. 여기 제가 강조했듯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교수님과 의견을 맞추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이런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런 데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다른 방법도 있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